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남북전쟁의 어떤 배경과 그 과정을 공부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전쟁 이후의 어떤 사회 재건과 또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대해서 다루어 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오늘도 시작은 퀴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앞에 보이는 이 5가지 사건들을 순서대로 늘어놓아 보는 것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하나는 연도가 있어요. 1850년의 컴프로마이즈. 요거 이제 캘리포니아 신주로 가입을 받을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고요. 나머지는 연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자, 이 중에 제일 먼저 벌어진 것은 미주리 컴프로마이즈죠. 이게 1820년이죠. 그리고 캔자스 네브라스카 액트는 언제예요? 요것은 캘리포니아 이후죠. 캘리포니아 이후에 54년이고요. 이때 통과가 됐는데 이후로 계속해서 유혈 사태가 벌어진 게 블리딩 캔자스 뭐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죠. 그 다음 링컨 더글라스 디베이트가 58년입니다. 기념 우표 봤었잖아요. 1858년, 1958년 이렇게 써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59년에 존 브라운스 레이드, 존 브라운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순서를 따지면 미주리 컴프로마이즈,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컴프로마이즈, 그 다음에 캔자스 네브라스카 액트, 링컨 더글라스 디베이트, 그 다음에 존 브라운스 레이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 쉽죠? 예. 쉽습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은 전후의 이제 상황인데요. 1800년대 후반의 상황인데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은 남북전쟁이라는 이제 확실한 토픽이 있었잖아요. 근데 19세기 후반의 상황은 조금 그에 비하면 산만해요.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나올 건데 예,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fter War Amendments. 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의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헌법 몇 개 조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Number 13. Abolishes slavery and involuntary servitude except as punishment for a crime. 예, 노예제 폐지를 내걸고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끝났으니까 결과가 나왔죠. 노예제는 폐지한다. 노예제뿐만 아니라 involuntary servitude. servitude라는 것은 slavery보다는 조금 가볍지만 그래도 예, 인신이 종속되는 그런 노동계약 상태를 의미를 하죠. servitude도 없앤다. 대신 뭐 죄인들을 수감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number 14. defines citizenship and deals with post-civil war issues. 예, 이것은 뭐 어떤 그 시민의 뭐 생명, 자유, 재산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한 것이고요. 근데 number 15 prohibits the denial of suffrage based on race, color or previous condition of servitude. 예, 이것은 이제 흑백 모두에게 투표권을 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야말로 어떤 그 시민의 자유의 가장 첫 번째 조항이니까. 근데 뭐 이거는 사실 법일 뿐이죠.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보장이 되려면 한참 더 시간이 남았어요. 더군다나 based on race, color or previous condition이지만 인종이나 뭐 피부 색깔이나 아니면 이전에 어떤 신분이었다는 것 때문에 차별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적인 차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적으로 여성의 투표권은 없는 상황이에요. 여성의 참정권이 주어지는 것은 20세기 초반, 영국이 제일 빨라서 20세기 초반이고 미국도 2차 대전 시기까지 가야지 되죠. 아직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전후 사회의 어떤 안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그 진보라는 말을 씁니다. 프로그레스라는 말을 씁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떠한 시대에든지 그 다음 시대와 서로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밀고 나아가는 어떤 다음 시대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진보라고 얘기해요. 프로그레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있으면 그 나아가는 힘에 대해서 버티고 또는 끌어당기는 그런 그 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리액션이죠. 리액션. 그래서 이거 우리가 우리말로 진보,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말로 보수, 내지는 반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반동이란 말은 북한에서 맨날 뭐 욕하면서 많이 써가지고 어감이 되게 나쁜데요. 사실 순수하게 그냥 말의 의미만 따지면 미는 힘이 있으면 거기에 저항하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이제 노예제를 폐지하고
어떤 인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면 거기에 저항하는 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저항하는 힘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시대의 미국에서는 KKK 같은 사람들이죠. 기존의 어떤 그 백인들의 어떤 순수성 내지는 기득권 이런 것들을 수호하려는 그런 그 움직임이 좀 이렇게 변태적으로 드러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KKK. 정말로 어떤 힘있고 양식있고 어떤 이런 백인들이 여기에 가담하지 않아요. 주로 이런 데서 활약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이전의 백인 사회에서도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오로지 백인이라는 것밖에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죠. 이게 이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차별이 행해지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적극적으로든 아니면 가볍게라든 행해지는 모습을 보면 그거밖에는 자기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주로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밟는 그런 형태로 표출이 되기가 쉬워요. 네. 자,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도 있고 이걸 잡아 끄는 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또 미국의 경제가 크게 산업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뭐 산업혁명이 이미 남북전쟁 이전에 미국에서 이루어졌었어요. 그 바람에 이제 북부가 크게 상공업이 발전을 했고 남북 간의 문화적인 격차가 생겨나기도 했었어요. 그랬던 것이 전쟁으로 주춤했다가 이제 19세기 후반이 되면 확 다시 한번 그 산업화의 물결이 미국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밝은 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Transcontinental Railroad, 대륙 횡단철도가 1869년에 개통이 돼요. 그 전에도 철도는 여기저기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센트럴 퍼시픽이 좌에서 우로 철로를 놨고 유니언 퍼시픽사가 우에서 좌로 철로를 놨고 이것이 69년에 유타주에서 딱 마주쳤어요. 대륙 횡단이 이제 가능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철도를 놓는 노동에 주로 종사했던 사람들이 정말 그 못 사는 이민자들, 특히 중국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외부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서는 항상 이제 큰 역할을 차지를 하는데 이때 철도 노동과 더불어서 중국계 이민자들이 들어온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왜 이 사람들을 콜이라고 부르냐면 쓸 곳자의 힘쓸 역자,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 고력이라고 우리는 읽는데 요거를 중국에서 발음을 하게 되면 쿨리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쿨리 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계 이민자들 가리키는 낮추어 보는 그런 용어가 됐죠.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 철도 개통이 밝은 면을 보자면 운송에 있어서 일대 혁신을 가져온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브라이트 사이드가 아니라 다크 사이드인데 미국의 네이티브 아메리칸스, 인디언들의 경우에는요. 1869년이면 이미 다 보호구역 안에 갇혀있는 신세잖아요. 이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인디언 보호구역이 이렇게 있으면 철도가 여기를 뚫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살 수가 없는 거죠. 또 쫓겨나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인디언들이 생계를 어떻게 유지를 하냐면 들소를 사냥을 해요. 그래서 들소 생태계하고 굉장히 큰 관련이 있는데 인디언 사회는 철도가 놓이게 되면 들소다가 옛날처럼 왔다 갔다 막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태계가 크게 변화를 하고 거기에 인디언들도 또 크게 영향을 받죠. 그래서 또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정말 적극적인 인디언 말살 정책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 큰 전투 같은 것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도 이 시기의 일입니다.